이번 시간은 사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보고 솔루션을 찾는 코너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힘들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기도 힘들었던 여러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마음의 어려움을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2개인데요. 새해부터 어떤 고민으로 힘들어 하시는지 첫 번째 고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변 사람들은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어떻게 보내야지, 뭘 해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새해 기분을 느끼기는커녕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걱정만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어떤 일이 주어질지, 혹시나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진 않을지, 퇴직하면 뭘 해야 할지라는 생각으로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취미를 가져라, 여행을 가라라고 조언해 주지만 사실 쉬는 날은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이 커서 움직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뭐 그리 걱정이 많냐?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라고 말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선뜻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무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연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윤영 원장님께서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 생각, 상상, 고민거리 등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잘 조절이 되지 않고 더욱 불안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 늘 깨어있는 상태로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존재에 충실한 것은 불안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그리고 그 생각으로만 함몰되어 간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는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차와 같아서 즐거운 생각과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행복한 생각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생각이 머문다고 생각이 들 때 그냥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기차를 무심히 바라본다 라는 느낌으로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내 걱정의 기차를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생각에 허우적대면서 불안감에 빠지지 않고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 하고 불안과 걱정의 기차를 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호흡 명상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들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의식적인 호흡을 하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불안과 걱정에서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둘째, 샤워 혹은 손 씻기입니다. 물은 이완작용을 합니다. 이에 불안과 걱정으로 긴장되어 있는 자신을 이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긍정적인 생각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활동, 취미 등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울은 잘 살고 싶었던 마음의 좌절이라고 합니다. 불안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라고 합니다. 우울과 불안은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큰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들여다보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2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부서 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조금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친한 사람들만 만나고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요. 어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심지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릴 때도 있어요. 주변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은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직급이 중간 단계이다 보니 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상황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처음에는 소통이 어려워 혼자 다 업무를 떠안고 가다가 초반에는 실수가 자주 나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에 대해 표현해 본다면 이는 여러 선이 있는 동심원 모양으로 동심원 정중앙에는 보통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서 있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사람들이 위치합니다. 누구나 이런 동심원을 가지고 상대에게 얼마나 친밀도를 형성할지, 상대를 얼마나 믿을지, 혹은 나 자신을 얼마나 공개할지를 결정합니다. 가족과 같이 처음부터 동심원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심원의 가장 바깥원에 있다가 시간과 추억이 쌓여 중심과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동심원의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할지 매우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되며 낯가림은 안전하고 익숙한 사람과 안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낯가림은 사람의 기질과 관련이 높습니다. 기질 중 내향성이 강한지 외향성이 강한지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내향성과 외향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향적이신 사연자님은 낯가림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본인의 내향적인 기질을 외향적으로 바꾸고 싶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설정하는 나의 동심원에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내향적 기질의 사람들은 동심원을 조금 더 촘촘히 그려서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심원의 선을 인식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낯가림을 줄이거나 타인에 대한 불편함을 줄여야 하겠죠.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째, 타인이 나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예기적 불안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합니다. 둘째, 타인의 말을 편하고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한 내 생각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본다면 아마 생각보다 그 이야기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믿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동심원에서 가장 가운데 있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가장 우선시하는 조금 뻔뻔한 태도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위안을 드리는 세대 공감 고민 상담소. 오늘은 두 개의 사연과 함께 전문가의 솔루션도 들어봤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동서발전 가족 여러분들이 좀 더 홀가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하다면 세대공감 고민상담소 문을 두드려주세요. 그럼 세대공감 고민상담소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